저는 올해 30 후반, 결혼한 지 13년이 된 두 딸의 엄마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5년 가까이 한 사람만 바라보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참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래들처럼 급하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서로를 지키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고, 제가 가진 행복이 당연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삶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고, 남편은 그 중심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과장이 보태져도 될 만큼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였고, 두 딸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아빠였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줄곧 맞벌이를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맞춰주고, 가족여행도 가끔 다니며 우리 정도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런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이 없어도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만나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신중하고 단단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저에게 항상 따뜻했고 표현은 서툴렀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제게 안정감을 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 나를 배신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까지 병행하는 일은 체력, 감정, 시간 모든 면에서 끝없는 싸움이었고, 어느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의심의 눈길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출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있어도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남편을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지? 라며 다독였고, 가장이라는 무게를 나누기 위해 더 많이 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치고 싸우는 부부보다는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고 했고, 작은 불만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덮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제 자존감이자 삶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전에 없던 잠금 변경, 알림음 차단, 화면을 뒤집어 놓는 행동 등이 눈에 띄었지만 저는 회사 업무 때문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을 표현하는 순간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을 무너뜨릴까봐 차마 입 밖으로 멀어지지 못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말을 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모든 판단을 가리는 장막이 되었고, 제 안에 작은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마다 저는 그것을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무시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믿음이 자존심이 되고 사랑이 방심이 되어 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심이 진실이 될까 두려워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쌓아온 안전한 세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잔인한 순간을 향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제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치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남편의 바람은 흔한 스쳐가는 관계도 순간의 실수도 어쩌다 한 번의 흔들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 딸을 품에서 키우며 집과 일,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전부를 바치고 있을 때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상간녀와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서 제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몸 전체가 차갑게 굳어버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어느 순간 텅 비어버리는 이상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멸망은 폭발음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게다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상간녀가 이미 우리 가족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을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 집에 데려와 식사까지 했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웃으며 먹으며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우리 딸들에게 선물까지 챙겨주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이 전율하고 구토감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들이 그 언니 착해, 또 놀러 오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남편의 동료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언니가 우리 집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나를 어떤 여자로 생각했을지, 우리 딸들을 어떤 의미로 대했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조이는 것처럼 아픕니다.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고 그 다음에는 회피했고 마지막에는 진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랬다. 너도 모르지 않냐. 남편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남편이라는 무게는 변명이었고 저에게 아내라는 자리는 배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쉬고 싶은 공간이었지만 그 여자는 설렘과 도망의 공간이었음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들지 않았던 적이 단 하루라도 있었어? 내가 버티는 동안 당신은 누구 품에서 위로받고 있었어? 딸들 눈을 보고도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던 걸 잊을 수 있어? 남편은 울었습니다. 죄책감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무력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눈물은 제 가정을 지켜주던 힘이 아니라 이미 저를 놓아버린 손끝에서 떨어진 잔재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갈라집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참고 살아야 하는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과 평생을 버틸 수 있는가? 행복을 위하여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삶을 위해 끝내야 하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는 결국 아이를 위해 사는 거야. 바람 정도는 흔한 일이야. 참고 넘어가. 애 둘 키우며 이혼하면 너만 힘들어져.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묵고 살아. 하지만 저는 그 말들 속에서 더 이상 제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두 딸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마음의 기준과 내 아이들이 바라볼 미래를 생각하려 합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참고 다시 시작 vs 이혼하고 내 인생 회복.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현실 기반 시월드 부부 갈등 이야기. 유튜브에서 시월드 블랙박스 검색.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 한 줄. 다음 스토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